이번 영상에서는 모스펫 증폭기가 어떻게 증폭하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스펫 증폭기의 출력 특성, 그리고 모스펫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의 전달 특성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모스펫 증폭기 출력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동작 영역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NMOS가 있는 거고, NMOS의 게이트 쪽에 이제 VGS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으면 이쪽이 입력이죠. 그죠? 입력. 왼쪽 VGS 쪽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 IT, VDS, 드레인과 소스 쪽, 이쪽이 출력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력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IT라고 하는 출력 전류하고 VDS라고 하는 출력 전압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동작 영역을 설명하면서 얻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동작 영역에 보면 차단 영역, 포화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있었죠. 그때 차단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VGS라고 하는 입력 전압이 VTN, 뭐냐면 문턱 전압, 그러니까 채널이 형성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이제 차단 영역이 되는 거고요. 트라이오드 영역과 이제 포화 영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턱 전압을 넣으면 채널이 형성되면, 즉 VGS가 VTN보다 크고 여기도 이제 VGS가 VTN보다 크게 되면 트라이오드 영역 아니면 포화 영역이 되는데, 트라이오드 영역과 포화 영역의 이제 경계선은 뭐였냐면 고의 핀치 오프, 그러니까 채널이 이렇게 막히는 점, 드레인 쪽에서 막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핀치 오프,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부터 왼쪽에 있는 것이 트라이오드 영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포화 영역인데, 그때 이 경계선이 뭐냐면 VDS가 VGS-VTN하고 같을 때인데, 그것보다 작으면 VDS가 VGS-VTN보다 작으면 트라이오드 영역이었고, 그때의 드레인, 지금 여기 출력 전류 값은 이렇게 이런 값을 가진다.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VDS에 관계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포화 영역으로 넘어오면 VDS 값이 VGS-VTN보다 더 큰 이런 포화 영역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VDS 이퀄 VGS-VTN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런 소식을 얻었었어요. 2분의 1 Km 프라임 L분의 W VGS-VTN의 제곱. 이것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VDS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VDS, 지금 여기 가로축이 VDS 값이고 세로축이 IT 값인데, VDS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런 값들을 갖는다. 값이 달라지는 것은 뭐에 의해서만 달라지냐면 VGS 값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즉 VGS가 점점 커지면 전류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출력 특성, ID하고 VDS에 의해서 그려지, 이런 평면에서 그려져서 출력 특성이고, 그 아래는 뭐에 따라서 VGS 값, 입력 전압에 따라서 이런 전류 값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증폭기가 이제 동작을 하려면, 증폭기로서 동작하려면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화 영역에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출력 특성을 가지고 포화 영역에 있는 동작점을 잡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스펫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하는 전달 특성. 전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트랜스포, 이렇게 되는 건데, 트랜스포라고 하는 게 입력과 출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게이트 쪽이 입력이죠. VGS라고 하는 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인과 소스,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을 VDS 하는 거니까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VGS하고 VDS의 관계를 찾는 거니까 이런 평면의 그림을 그리겠죠. 가로축이 VGS,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VDS라고 하는 이런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리면 전달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출력 쪽에 이런 방향으로
키리오프의 볼테이지 롤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돼요. 그러면 키리오프의 볼테이지 롤을 쓰면 VDD부터 시작하면 VDD 마이너스 ID RD, RDA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그리고 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VDS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VDS 이퀄 제로. 이거를 우리는 정리를 하면 VDS는 VDD 마이너스 ID R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VDS라고 하는 게 세로축이 있으니까 이 값을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가로축이 VGS 값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니까 지금 먼저 여기 이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VGS 값이 이 영역이 VGS 값이 VT보다도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영역에 있는 거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차단 영역에 있어요. 차단 영역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값이 0이죠.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ID라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0이라고 한다면 이 VDS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VDD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면서 VDD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A점을 지나면서는 VGS 값이 VT보다도 더 큰, 즉 트라이오드 영역이나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포화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차단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포화 영역은 ID라고 하는 드레인 전류값이 2분의 1 KN 프라임 L분의 W VT의 제곱. 여기서 이제 N자 뺍시다. 여기다 VT라고 그냥 썼으니까. 그러면 이 포화형에서 쓰면 이 VDS를 다시 한번 포화형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VDS는 VDD 마이너스 하고 이제 ID 값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KM 프라임 L분의 W 하고 VGS 마이너스 VTN의 제곱 이렇게 하고 이제 RD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여기다 곱하면 돼요. 근데 이 값을 보게 되면 지금 VDS하고는 상관없고 VGS 값에 의해서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 지금처럼 A점에서 B점과 같은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B점에 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VGS B점이라는 표시예요. B점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해서 가보면 VDS 값이 오면 VGS-VT 값하고 같은 점. 즉 앞에서 생각해 동작 영역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다? 핀치 오프 되어 있는 거다. 그럼 핀치 오프 되어 있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포화 영역과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가면 이 ID라고 하는 소식이 바뀌었죠. 뭐를 포함하고 있으냐면 VDS 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VDS 값에 의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이제 이 써놓은 걸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GS라고 하는 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VDS가 이제 거기에 따른 출력으로 나오는 건데 VGS 입력 값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VGS라고 하는 값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DC를 타고 DC에 얹어 있는 교류 성분이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VGS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 요 대문자 하면 이게 DC 값이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AC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DC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 값을 이렇게 생긴 모양을 한번 이 그래프에다 갖다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VGS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생긴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죠. 이렇게 생긴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그 입력 신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입력 신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 전달 특성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사이의 전달 특성이기 때문에 이 전달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게 출력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커지면 여기가 이렇게 커지면 출력 값은 여기 이제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커지니까 내려와서 이제 여기 출력값이 거기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값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라고 하는 동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엉거주춤하게 만들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거냐면, 이 가로축에 있는 입력 신호에 따라서 요 전달 특성 곡선의 기울기를 쫓아가면서 출력, 여기 출력 VDS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쪽 VGS에 해당되는 것은 빨간 걸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달 특성을 쫓아다니는 것은 검은 점으로 표시했고, 출력 쪽에 나타나는 것을 파란 점으로 표시했으니까 이것들이 함께 이제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꼭지점으로 이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꼭지점으로 갈 때,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중앙점은 이제 Q라고 하는 동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이 조금 엉성하지만 열심히 만든 겁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입력 신호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동작점, 여기 있을 때 동작점이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어느 구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면 이 구간을 이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이 구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만큼의 출력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 신호, 여기가 입력 신호의 크기고, 여기 나오는 값이 이게 출력 신호의 크기인데, 우리 전압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 크기분의 출력 신호 크기가 이제 전압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 신호의 크기하고 출력 신호의 크기는 지금 같은 경우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 관계할 것 같으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관계할 것 같아요. 그죠? 기울기. 기울기가 크면 뭐가? 전압이득도 커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전압이득도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입력 신호가 이 밖으로 넘어가면, 포화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신호가 잘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모스페트가 증폭기로서 작용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포화 영역으로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동작점하고 부하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 증폭기가 이제 증폭기로 작용하려고 한다면 포화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포화 영역에 이제 동작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동작점과 부하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간단한 회로를 한번 생각하는데 엠모스이고요. 엠모스의 게이트 쪽에 이제 VGS라고 하는 전압을 걸고, 그리고 이제 출력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VDS라고 하는 출력값을 나타내요. 그때 이제 부하선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 쪽에다가 아까 했던 그런 소식을 하나 하는데, 키리호프의 볼테이지 로에 의해서 VDD 마이너스 ID RD 마이너스 VDS 이퀄 제로, 이걸 정리를 하면 ID는 마이너스 RD분의 1 VDS 플러스 RD분의 VD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거를 우리는 부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하선은 ID라고 하는 출력전류, 지금 ID라고 하는 출력전류잖아요. 요거 출력전류. 그리고 VDS라고 하는 출력전압, 가로축이 출력전압으로 되어 있는, 즉 뭐예요? 출력 특성 곡선에다가 요 부하선을 이제 갖다 그리는 거예요. 부하선을 그리는데, 요 부하선을 갖다 그리게 되면 ID와 VD니까 뭐 기울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RD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부하선, 이게 이제 부하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RD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절편이에요. 절편인데 VDS 값이 0이라고 한다면, ID 값은 얼마예요? 그죠? RD분의 VDD 값이 직접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D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절편
즉 요 절편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id 값이 0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vds 값은 vdd니까 vdd.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선이 이제 부하선, 요 값이 부하선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고, 여기에 입력값 vgs 값에 따라서 vgs 값이 이제 지금처럼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값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동작점이 여기에 잡히는 거고요. 만약에 VGS 값이 더 큰 값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값으로 두면 이거 동작점이 이 값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은 값으로 되면, 그래서 요 VGS 값에 의해서도 동작점을 잡을 수가 있다. 동작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VDS의 전압값하고 ID라고 하는 값을 찾는 것이다. 뭐 동작점 Q라고 하는 요 가운데 잡는 것이 이제 좋은 건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하선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뭐를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RD 값하고 VDD 값을 변화시키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RD 값을 한번 변화시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RD 값이 작아지면 이와 같이 기울기가 이제 더 커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 동작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RT 값이 커지면 이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동작점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VDD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VDD 값이 변하면 RD 값이 같으니까 기울기는 같지만 여기 VDS에 만나는 여기에 이제 자르는 VDD 값이 절편이 달라지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VDD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도 동작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작아지면 VDD 값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동작점이 잡히는 걸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스펫 증폭기가 그 포화형에서 동작하게 하는 동작점을 잡는 것은 이와 같이 그 RD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것을 우리는 바이어스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따로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모스펫 증폭계 출력 특성 곡선, 그리고 모스펫 증폭계 입출력 전달 특성 곡선으로부터 어떻게 모스펫 증폭기가 증폭작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입출력 전달 특성 곡선에서 보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포화 영역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 전압 이득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포화형에서의 동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동작점과 부하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바이어스 회로를 하면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